객체저항 프로그램의 개념들입니다. 클래스라는 건 뭐죠? 다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그 개념 정리하고 지나가. 클래스라는 건 뭡니까? 응? 내가 소프트웨어공학 이거 할 때 혹시 선수가 뭐 객체저항 안 듣고 온 학생들은 내가 와서 이제 뭐 사인해 달라고 그럴 때 클래스가 뭐니 물어보면 객체저항 프로그램 했다는데 클래스 선뜻 대답 못 하더라고. 클래스가 뭐야? 응? 클래스가 뭡니까? 그럼 구조체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자료. 그렇죠. 자료를 모아놓은 거죠. 그죠? 스트럭처는. 여러 가지 타입의 자료를. 그럼 클래스는 뭔가요? 스트럭처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메소드. 그렇죠. 메소드 들어있는데 그 메소드가 아무 메소드나 들어오면 안 되죠. 그 클래스 안에는 데이터를 잘 조작하는 놈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스튜던트에 대한 클래스 정한다. 그러면 스튜던트 뭐 아이디, 이름, 주소 뭐 쫙 모아놓는데 그 안에 메소드는 그 학생하고 관련된 뭐 정보를 뭐 입력받는 거, 뭐 화면에 출력하는 거, 혹시 주소가 바뀌면 주소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들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객체에 대한 어떤 템플릿이다. 그리고 이 객체는 우리가 스트럭처로 얘기하면 구조체는 타입이고 그 구조체 변수를 하나 잡으면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하나 잡히는 건데 그게 바로 객체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객체는 실제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메소드들이 이 객체에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각 객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 객체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고 그 값들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객체의 어떤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인데 뒤에 가서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메소드와 변수의 관계는 객체 안에 관련된 메소드들이 그 객체 안에 있는 변수 값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되죠. 그냥?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으로 그렸는데 어떤 클래스 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함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는 이게 하나의 클래스예요. 이게 하나의 클래스고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 뭐 체킹 어카운트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세이빙 어카운트도 있을 수 있고 뭐죠? 그 펀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객체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클래스.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 클래스 정의할 때 클래스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와 관련된 함수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데이터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 이 public, private 뭐 이런 건 뭔가요? 응? 권한이죠. 그죠? 저 메소드와 저 데이터를 이 클래스 밖에서 쓸 수 있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클래스를 작성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클래스를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람도 저 클래스를 이용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직접 고치게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를 쓸 수 있게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요게 우리가 설계에 이용할 클래스의 그림입니다. 심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아직 코딩을 안 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정해서 박스에 이름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고 여기는 함수예요. 우리 코딩할 때 되게 함수를 먼저 쓰나요? 여기 데이터를 먼저 쓰나요? 데이터를 먼저 써요? 왜 데이터를 먼저 써요? 이게 순서는 관계없어요. 그냥 여기 데이터를 막 쓰고 여기 함수를 그 다음에 뒤에 써도 되는데 왜 데이터를 먼저 써요? 이 클래스에 뭐가 더 중요해요?
이 클래스를 보는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죠. 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죠? 밖에다 주니까. 이거는 사실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을 위한 거니까 대개는 이렇게 메소드를 먼저 쓰는 게 더 좋은 스타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 또 설명이 나오는데 하여튼 사원이라고 그럴 때 이런 데이터들하고 오퍼레이션들, 그 다음에 타이머 같은 거는 데이터들, 오퍼레이션들, 전화번호도 데이터 오퍼레이션, 이런 게 묶여진 게 하나의 클래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디자인할 때 뭐 C에서 어떤 함수 하나를 달랑 그냥 클래스 안에 넣고 끝나는 경우는 이건 잘 된 설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클래스 안에 데이터가 없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이 객체와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는데, 클래스는 하나의 그 그릇이죠, 그죠? 데이터의 타입을 선언한 그릇, 마치 스트럭처 같은 거고, 객체는 뭐예요? 변수 이름이죠, 그죠? 그 클래스로 어떤 인스턴스를 말씀드렸을 때, 인스턴스의 이름을 우리가 객체라고 하고, 객체가 실제 값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원이 있다면 사원에 대한 타입을 정의한 거, 그리고 메소드를 정의한 건 클래스고, 그거를 실제 하나 만들어서 이름이 누구고 이런 데이터 값을 가진 거, 요걸 우리가 인스턴스 또는 객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짜면 뭐 여기 클래스를 쫙 정해놨는데, 그 클래스를 분명히 여기에 지금 만들고 있죠, 그죠? 이 다음에 있나? 여기 보면 메인 프로그램에 employee라는 new employee, 요게 바로 요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존이라는 이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메소드는 뭐 어떤 클래스 안에 있어서 그 클래스 안에서 그 클래스 안에 정의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조작을 하는 거고, 뭐 랭귀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하여튼 클래스 안에 그 메소드에 대한 선언과 그 정의가 구현된 게 쭉 들어와 있죠. 그래서 메소드는 지금 여기 메인 프로그램도, 메인 함수도 하나의 메소드이죠, 그죠? 객체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 안에 소속돼야 되고, 이 메인이라는 함수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구동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의 어떤 정의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객체장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클래스 정의된 걸 그냥 쫙 모아놓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항상 실행은 메인부터 실행해서 여기서 이제 관련된 메소드 호출이 일어나면 거기부터 이제 쭉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소드의 호출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죠, 항상.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할 때 그 메소드 이름만 주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객체에 대해서 그 메소드를 불렀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나중에 우리가 그 UML에서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텐데, 거기서 이 객체와 객체 사이에 어떻게 메시지를 교환하는지 그걸 나타내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 개념은 뭐 객체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상속. 인헤리턴스. 왜 상속을 쓰죠? 객체장 프로그램에서? 어떤 경우에 상속을 선언해서 씁니까? 이걸 잘 알아야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클래스 아이언 그릴 때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에 상속관계 맺어줘야 되냐 안 되냐 판가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속해야 되는데 표시 안 하면 설계가 잘못된 건데, 왜 상속을 연결하죠? 객체장 프로그램에서 인헤리턴스 왜 씁니까? 문법에서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여기 뭐 employee, extend, 그 다음 person 이렇게 했잖아. 이게 뭐지? 상속관계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지? 객체장 프로그램 들었어, 안 들었어? 쉬운 거라서 그런가? 이건 뭐야? employee라는 거하고 person이라는 두 개 상속관계잖아. 그러면 employee는 뭐라고 불러, 우리가? 슈퍼클래스라고 부르지. 이거는 서브클래스라고 부르죠. 왜 저렇게 상속관계를 맺죠?
재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재사용을 피하기 하면 뭐야? 얘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유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얘하고 얘가 person, 그러니까 얘가 서브 클래스인데, 그 서브 클래스가 a kind of person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employee is a kind of person. 그러니까 사원이라는 건 사람의 일종이니까 사람이 가진 어떤 데이터나 함수를 employee도 갖게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person이라는 데이터, name하고 age가 있고 birthday가 있는데, 만약 employee도 똑같은 데이터와 함수를 쓴다 그러면 다시 정의하지 않고 재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정의를 갖다가 쓰고, 그 다음에 employee는 person이니까 안 가지고 있는 salary와 pay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해서 쓰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객체지향에서 엄청나게 파워풀한 피처가 바로 다양성이죠. 다양성이 뭡니까? 다양성. 이 다음에 여기 저 개발자로 일할 사람들 저 어디 가서 이제 인터뷰할 때 프로그램 잘 짜봤는지 안 짜봤는지 또 계속 물어보면서 저런 개념 다양성 물어볼까? 다양성이 뭐예요? 그러면 폴리모피즘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입니까? 폴리모피즘. 폴리 여러 개. 예,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한 개의 이름이 여러 의미를 갖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떨 때 그래? 여기 지금 family member라는 클래스가 person의 일종인데, 그래서 상속받아 쓰는데 여기도 birthday가 있고 지금 person이라는 거에도 birthday라는 게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때? family member의 birthday하고 person의 birthday는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person에 기록되어 있는 birthday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give present라는 걸 또 추가해서 또 override 됐는데, 하여튼 요 birthday는 person에 기록된 거하고 좀 다르죠. 여기서 추가돼서. 그래서 여기 지금 birthday라는 거 불렀어요. 둘 다. 그럼 Jennifer라는 거는 지금 어떤 객체예요? family member 객체죠. 그죠? 그러니까 요 birthday는 요게 불러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birthday는 P는 person이니까 여기에 지금 person에 관련된 birthday가 불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 birthday 똑같은 이름이지만 앞에 어떤 객체에 따라서 다르게 실제 구동되는 게 다양성의 의미입니다. 우리 아까 그 이메일 그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메일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메일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하는 함수가 있었죠. 그죠? 그럼 이 앞에다가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한다면 여기 앞에 어떤 메일 타입을 하나 주고 그 메일 타입을 뭐 디스플레이 하거나 뭐 서머리 하거나 뭐 이런 걸 보여주면 되는데, 이 앞에 거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관련된 함수가 불려지니까 굉장히 쉽게 프로그램이 다양한 의미를 한 문장에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안 하면 C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if 문장 죄다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프로그램 만약에 우리가 객체지향을 다시 절차적인 걸로 가면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보세요. 여기 if 문장 쓰고 어떤 객체가 얘가 제니퍼라는 게 뭐 패밀리 타입이냐 아니면 퍼슨 타입이냐 보고 거기에 따라서 birthday 관련된 거 함수를 따로 불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두 문장이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보면 엄청 장황하게 돼요. 그리고 예외 처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훨씬 다양성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해지고 굉장히 깔끔해지는데, 그 대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상속 구조를 잘 모르면 이 프로그램 읽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쓰면 한 줄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뭐 소켓 프로그램 하거나 네트워크 프로그램 하면 무슨 닷 해서 프로그램 한 줄에 길어지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고 의미가 깊어지는데, 그만큼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프로그램은 굉장히 컴팩트해진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 있는 거의 설명인데, 패밀리 멤버는 퍼슨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다. 그래서, 패밀리 멤버 객체는 패밀리 멤버의 변수 값으로 배정될 수 있고, 퍼슨 객체는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타입캐스트가 그 복잡한 상속 구조에서 일어날 때 어떤 쪽으로만 가능하죠? 패밀리 멤버 객체가 서브 클래스니까 서브 클래스가 person 변수의 값으로는 배정될 수 있지만 거꾸로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person이라는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person 객체를 패밀리 멤버로 강제 타입 전환시키는 거는 가능하죠, 그죠? 이런 관계를 좀 잘 알아둬야 그 상속 관계를 잘 쓸 수 있고요. 자, 거기까지가 객체